예, 두개 감사드립니다. 이게 앞서 구상문 부장님이 너무 슬라이드도 예쁘게 잘 만들고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윤선일 교수님도 자장로 계신데 제가 처음에 이제 면허를 따고 의사 생활을 시작한 게 의정부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윤선일 교수님도 계셨던 병원에서 지금 하고 25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한 100명 있다 그러면 한 10명, 많으면 10명, 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아마 투석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손이 저리고 시리고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순서로 임상적 중요성 그다음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교류 증후군 잘 개념 모르실 텐데 이번에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거 감별해야 될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10% 내외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손목 터널 증후군도 투석 환자분들한테 꽤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히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투석막을 통해서 유독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중분자, 그러니까 덩어리가 좀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겠지만은 큰 덩어리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티슈에서 특히 이런 손목의 터널에 잘 침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이 더 빈도가 많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 증상이 이제 통증이 손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또 투석을 하다 보면은 투석하는 팔에서 투석 안 할 때는 괜찮은데 투석할 때는 또 위에 팔, 또 어깨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이제 기존의 원인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손 위주의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통증이 많으면은 우울해지고 나는 왜 투석을 받아야 되지? 난 너무 아픈데 이러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호소하시고 굉장히 이제 수능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삶의 질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겠습니다. 도류 현상이라는 거는 한자어긴 한데요. 그 흠칠도에 이제 혈류의 그런 혈액의 유자를 써가지고 혈액을 뺏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제 구상건 원장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저항이 낮은 쪽으로 유체는 다 흐르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형성되듯이 혈류도 저항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동맥 혈류 투석혈관은 저항이 굉장히 낮은 혈관이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는 여기는 아우토반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고속도로로 쭉 내려가다가 손목 아래서부터는 이제 작은 소동맥으로 지방도로로 해서 골목길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손끝으로까지 연결되는 이제 혈류가 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디스탈에서 레디얼 아테리를 연결했으면은 레디얼 아테리에서부터 아우토반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브랑키얼 아테리 경우는 더 센 아우토반이 형성이 되는 거죠. 브랑키오세팔릭 어퍼암일 경우에 더 많이 빈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동맥이고 또 길이가 짧죠. 아웃플로까지의 그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혈류가 흐르고 더 저항이 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얼 아테리에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팔마 아치라는 경로를 통해서 콜라테랄이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양쪽에서 레디알이나 올라에서 내려갔을 때 손가락으로
양쪽의 혈관으로 잘 가야 되겠지만 레디얼 아테리가 이제 투석 혈관으로 사용했을 때는 올라터리나 인터오세우스 아테리 그 쪽으로만 이제 혈류가 제한적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손바닥 아래쪽에서 디지털 아테리라고 하는 이제 손가락 혈류가 잘 유지가 되면은 저항이 좀 그래도 세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까지 가겠지만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점점 저항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팔마치 쪽으로 돌아서 레디얼 아테리로 해서 이제 투석혈관 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디지털 쪽으로 잘 못 가는 그런 이제 이스케믹 심톰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대사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상성 도류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스테노시스 병변이 있을 때 혈압의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식도로 그려준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위부에서 근위부에서 머리 쪽에서 손 쪽으로 내려올 때 축부 혈행이 어떤 또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려온 혈압이 60으로 떨어지고 투석혈관 쪽에서 30, 20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저항이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데, 거꾸로 축부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도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오는 혈압이 80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은 결국 또 낮은 쪽으로 아래쪽보다 위에 쪽이 낮기 때문에 이런 투석혈관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고요. 이런 스테노시스가 뭐 아래쪽에 있다면은 더욱더 이제 빠져나가는 게 더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에 있는 혈관까지 그런 혈압이 높아진다면은 더욱더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은 요거에 대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이런 셔트 플로우를 대체해서 더 멀리 연결하는 그런 축부 혈관을 더 강조해서 연결하는 수술적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셔트 플로우를 더 위에 쪽으로 올려서 더 큰 혈관에서 압력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또 축부 혈행도 다시 그 혈류를 뺏기는 역류성 혈행을 보이지 않도록 위쪽으로 투석혈관의 위치를 입구를 옮기는 그런 수술적 방법들이 이제 이런 도류 증후군의 치료의 주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도류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건 넘어가고요. 보통은 이제 투석 시작하고 1시간 내지 또는 2시간. 처음에 이제 투석 끝나갈 때쯤에 또는 투석 끝나고 나서 이제 징후가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잘 환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손 끝에 말단 또는 이제 점점 심해지면 전체로 이제 증상을 크게 호소하게 되겠고요. 또 더 심해지면은 이제 휴식기 통증, 투석하지 않을 때도 지속되는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이 좀 타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칼로 에이는 느낌, 또는 무겁게 압박한다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단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경증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조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간헐적 통증이고요. 그런데 이제 투석할 때 나타난다. 그런데 참기가 좀 어렵고 투석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이지 2B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인터벤션이든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단계고요. 스테이지 3는 이제 그런 투석할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실 때도 통증이 나타나는 단계고, 스테이지 4는 조직의 괴사, 손가락의 그림처럼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괴사가 되고 끝에 손톱에 그런 그 색깔들이 하얗게 변하는 이런 경우는 스테이지 4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되는 68세 여자분이었고
추석 중에 이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참을 수 없다. 스테이지 2B가 되겠고요. 손가락의 온도가 이렇게 좀 만져지는 것도 낮고 맥박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알렌 테스트를 했을 때 수동으로 이제 투표벽을 압박했을 때 혈류가 이제 디스탈까지 차면서 통증이 소실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이랬을 때 이제 유량이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됐던 그 유량을 이 환자분은 한 1.5리터 정도로 정상보다 조금 올라갔던 경우인데요. 그 절반 이하로 낮춘 이후에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한 30%까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정중신경 미디안 너브가 카팔 터널을 지나면서 압박이 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종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서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추석하는 팔에서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이런 그 마이크로글로불린이 순간 내 침착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또는 전신 부종이나 국소 부종을 동반하면서 악화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유레믹 뉴로패시가 그 당연한 원인이고요. 아울러 또 약간 구분되고 해야 될 게 이제 당뇨병성 신경백제 DM 뉴로패시가 있을 때도 CTS랑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DM 뉴로패시는 보통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DM과 좀 이제 관련이 있으면서 혈관의 석회압이 굉장히 이제 심한 그런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증이 추석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이제 취침 자려고 할 때 모든 감각이 좀 손으로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제 손이 저려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통증이나 베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그런 너브 이리테이션의 증상인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증상이 지속되면은 근육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보면 손은 이스테믹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팔렘 검사라고 해서 손목을 이렇게 플렉션 시켜가지고 60초 정도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티넬 사인이라는 것은 손목을 톡톡톡톡 들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번 시켜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완화시킬 것인가 봤을 때 뉴트럴 포지션으로 밤 사이 동안 이제 부목을 착용하고 좀 주무시면 밤 사이에 그런 부종을 좀 줄일 수 있고 낮 동안의 또 활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하여튼 손목을 뉴트럴 포지션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높이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한데 환자분들은 대개는 이런 거랑 관계는 없죠. 이부프로펜, 엔세이드 같은 걸 좀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더 증상이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트리암시놀론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를 직접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카팔 터널 쪽에 이제 인젝션을 해서 그런 붓기와 인플라메이션을 좀 줄여주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보존적 요법으로 그 너브 글라이딩이라고 해서 미디안 너브가 손목 터널 내에서 좀 잘 움직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플렉서 텐던하고 유착이 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플렉션을 시켜서 약 한 3에서 5초씩 이렇게 모양을 변형하면서 이렇게 운동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텐던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운동이고요.
주먹을 쥐고 폈다가 플렉션 시켜서 접시 받치는 모양으로 플렉션 시켜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엄지는 떼고요. 그 엄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모션을 하면은 이쪽에 이제 미디안 러버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활주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이렇게 극적인 좀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터널이 눌린 자리고 그 직전에 러브가 미디안 러브가 이렇게 좀 부풀어 있는 거를 죄송합니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서 수술하는 경우 좀 유착이 심한 경우 좀 여러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하고 요즘에는 뭐 내시경적 수술로 소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가이드하게 하에 좀 절개를 좀 최소화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얼라노브가 눌리거나 목 디스크, 소라식 아울렛이 눌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는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한 12년 정도 투석을 하셨고 팔렘 검사를 했을 때 30초 정도 안에 이제 엄지가 저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요. 신경 전도 검사가 좀 도움이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런 확진을 받고 손목 터널 릴리즈를 받고 나서 이런 통증이 좀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N이라는 것도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보통은 AV 크리에이션 하고 나서 후에 바로 한 3시간 내에서 6시간 내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그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통증과 그다음에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사노브르 그러니까 그 손으로 가는 너브를 먹여 살리는 동맥에서 이스케믹 심통이 나타나는 허혈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의사에게 보고가 가야 되고 혈관 결차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응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스케미 심통은 수석적 악화되는 경우가 처음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콜드니스가 있고 그리고 신경염증은 야간에 좀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설침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는 보통 정상이고요. 펄스도 정상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IMN에 대한 그런 응급 상황을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손에 하나 힘이 그 풋드롭처럼 이제 손목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고 통증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빠르게 결차술을 해야지 회복이 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이런 비슷한 증상 갖고 계신 분이 결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거의 6개월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거의 그 피스트의 압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 주먹을 쥐는 것이 거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보존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스케믹 환자한테는 장갑을 착용하고 압박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투석 중에는 좀 수분을 너무 빼지 않는 것, 저혈압이 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손목 보목이 유지가 되겠고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밴딩이 지금 제일 쉽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여서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드릴, 루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적 처치 전에 해볼 수 있는 이제 시술적인 처치인데요. 이 환자는 그라츠 피스툴라로 해서 브랑키오세팔릭이 돼 있는데 아웃플로우가 이제 세팔릭뿐만 아니라 베질릭으로도 양쪽으로 가는 그런 환자였고, 그래서 플로우가 거의 3,500 정도 나오는 굉장히 이제 하이 볼륨 피스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질릭하고 세팔릭하고 가는 플로우가 보였고, 베질릭 쪽은 천자 부위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클로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팔릭 쪽은 그 바로 문합 근위부에서 벌룬 4mm 벌룬을 기준으로 해서 밴딩을 시행해서 나일론 밴딩을 해서 이렇게 플로우를 제한하게 됐고, 시술 후에는 이렇게 디지털 플로우가 잘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디얼 아테리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마 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돌아 들어오는 플로우가 없는 거고요. 위쪽 어니브의 그 피술라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팔마치가 잘 살아있고 디스탈도 플로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아나스토시스 직전에서 돌아 들어오는 이 레디얼 아테리를 막아주면은 좀 더 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플로우 리덕션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플리케이션이나 밴딩 또는 그래프트를 작은 그래프트를 대서 인터포지션을 하면서 이제 플로우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밴딩이 제일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드릴이나 루디 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디스탈로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콜라테럴 플로우가 디스탈로 인해 그 디스탈 쪽으로 해서 플로우의 그러니까 혈압을 레지스턴스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라이게이션을 해줘서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올라가는 플로우를 막고 디스탈로 바이패스하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방법은 투석 환자분들이 투석하는 이제 그 기대 여명이 5년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드릴 방법은 5년 이상의 그런 아주 초장기 결과는 데이터는 나온 건 없고요. 그 이상의 결과에서는 이제 아테리에 인터벤션 하는 것이 막혔을 때도 다른 대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서전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루디라는 거는 디스탈도 바이패스를 하는 건데, 보통 환자분들이 원이브에 이렇게 혈관들이 좋은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원이브 혈관이 괜찮다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딩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파이라고 해서 이 문합부를 결찰하고 문합을 더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문합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방법들을 정리한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68세 여자분이고 전에 그 포함에 루프 그라프트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기능이 다 해서 포함에 새로 이제 브라키오 엑실라 그라프트를 넣었던 환자분이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여기 아래쪽의 부분이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탈로 가는 플로우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투석하는 동안에 이제 통증을 호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서지컬 인터벤션으로 들어가서 초음파로 확인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이쪽이 너무 좋지가 않으니까 보바인 그라프트를 이용해가지고 바이패스를 해줬던 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좋아져서 심통은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아웃플로우가 안 좋아지면서 팔이 많이 붓고 페이셜 이데마가 되면서 인터벤션을 했더니 그쪽으로 다시 또 그 조류가 생기면서 디스탈 이케믹 심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래프트를 이제 밀러를 이용해서 밴딩을 했는데 여기 맨 오른쪽에 그림처럼 밴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레디아 아테리 디스탈이나 얼라 아테리에서 플로우는 개선이 없고 환자 심통도 계속 지속을 보여서 프록시말로 아나스토모시스를 다시 옮겨주는 요건 이제 4mm 그라프트에서 6mm로 테이퍼드 된 그라프트인데요. 이렇게 파이라는 수술을 해줘서 이렇게 디스탈의 플로우가 개선되는 그런 심통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수술했던 그 환자분들이 전에 요즘에 이제 정리 데이터가 없어서 옛날 걸 다시 보여드리면 한 170명 가까이 됐었는데요. 주로 밀러 밴딩이 많았고 그다음에 디스탈 라이게이션 했던 메디얼 아테리 디스탈 라이게이션도 꽤 많은 포션을 보였고요. 파이라는 수술도 꽤 많이 한 걸로 이제 확인시켜드립니다. 거의 이제 환자분들은 95% 이상의 그런 심통 호전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간호사분들이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손가락 운동 마비가 오는 특히 그런 IMN을 의심을 하고 특히 크리에이션 하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또는 하루 지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서전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괴사가 보이거나 진통제 반응하지 않는 통증 이런 경우에는 꼭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잘 평소에도 모니터하면서 교육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면 서열은 추석 중에 증상이 보통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이제 특징적이고 신경전증은 추석하고 관련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신경 유발 검사 같은 거를 숙지하고 계신 환자분한테 테스트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